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앱스 파트너십 매니저 김종현입니다. 제가 미팅에서 자주 뵈었던 파트너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월요일부터 좀 다양한 세션을 들으시느라 좀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좀 흥미로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A 개발사 1,000원 대 B 개발사 2,500원. 이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세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수치는 전환당 비용 혹은 CPA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전환당 비용인데 A사와 B사의 전환당 비용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A사는 비교적 전환당 비용이 좀 낮은 서비스 앱이고 B사는 비교적 전환당 비용이 좀 높이 알려진 게임사여서일까요? 아니면 A사는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는 UAC 캠페인이고 B사는 검색이나 유튜브 등 단독 캠페인이어서일까요? 아니면 A 개발사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은, 즉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업계 1위 앱이고 그에 비해 B사는 마케팅 예산이 아직 적은, 즉 인지도가 좀 낮은 방금 시작한 스타트업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좀 이유들이 계속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두 전환당 비용은 동일한 UAC 캠페인의 결과이고 심지어 같은 KPI를 가진 동종 업계 앱 개발사들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케팅 비용이나 업계 내 인지도는 거의 유사한 편으로 동종 업계에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앱들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두 수치는 지난 3개월간 각 UAC 캠페인의 평균적인 결과인데요. A 개발사의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도 B 개발사보다 더 낮은 전환당 비용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 두 개발사가 UAC 캠페인에 동일한 1억을 집행했다고 하면 A사는 B사보다 2.5배나 많은 전환을 확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저희가 실제로 지난 한 달간의 전환 수를 비교해 보니 A사가 B사보다 10배 더 많은 전환을 UAC를 통해서 확보하고 계셨는데요. 동일한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각 앱 개발사가 같은 캠페인을 활용하여 한 개발사는 훨씬 낮은 전환당 비용에 10배 더 많은 전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례입니다. 저도 그랬고 이 사례를 처음 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사례를 들으시고는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드실 것 같은데 아까 앞선 세션에서 보면 UAC는 최상의 기술인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캠페인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런 결과는 UAC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저는 이 사례를 보고 바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배우죠? 아이언맨 배우인데 분명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조금 더 통통해 보이죠? 몸무게에 따라서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한쪽은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이언맨처럼 보이고 한쪽은 여행 오신 동네 아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인물임에도 어떤 인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두 인물처럼 보이듯이 그 UAC 캠페인 또한 인풋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파트너분들을 많이 만나뵐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UAC는 꼭 블랙박스 같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UAC가 정말 블랙박스라면 인풋에 관계없이 어떤 인풋을 넣어도 랜덤한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인풋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자동화된 마케팅 솔루션이어야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발사의 UAC 캠페인을 비교해 보니 굉장히 다양한 인풋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UAC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마케터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 1,000원의 유저 유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2,500원의 유저 유입이 가능하기도 한 바로 마케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블랙박스처럼 느껴지셨던 UAC를 해부해서 UAC를 정복하실 수 있는 꿀팁들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캠페인의 많은 차이점들을 정리해 보니 실제로 UAC에서 CPA 성과가 나오는 로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수식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UAC에서 CPA 성과는 CPM을 CTR, 즉 클릭률로 나누고 다시 CVR, 전환율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CPM이라는 것은 비딩 환경이 어떠한지, 비딩 단가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비딩 방식을 무엇으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크게 바뀌게 되고, 클릭률은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광고 소재를 활용하시는지에 따라 크게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CVR 전환율은 데이터를 어떻게 트래킹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머신이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학습이 좀 느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UAC를 아까 A 개발사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케터 여러분들께서는 비딩, 광고 소재, 트래킹과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인풋만 잘 챙겨주시면 되고, 앞선 세션에서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오늘 나머지 세션에서는 이 인풋들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이 인풋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딩 하시면 바로 이제 타겟 CPA가 떠오르실 텐데요. UAC에서는 캠페인을 딱 시작하시면 캠페인 초반에 타겟 CPA에 맞는 유저를 찾기 위한 전환 최적화 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환 최적화 기간 동안 UAC 머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간 동안 UAC는 이전에 마케터 여러분들께서 한 땀 한 땀 수동적으로 직접 하셔야 했던 키워드, 계제 위치 혹은 네트워크 비중을 타겟 CPA에 맞는 유저를 찾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 테스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타겟 CPA를 너무 낮게 잡으시면 여러분의 유저가 찾고 있는 키워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계제 위치를 타겟팅 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 CPA를 유사 앱들을 벤치마크 하시거나 내 앱의 과거 캠페인을 벤치마크 하셔서 알맞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성공적인 UAC를 위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UAC에게 편안한 비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알맞은 타겟 CPA 세팅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앱 액션을 선택하실 때에는 하루 최소 10번 이상 일어나는 인앱 액션을 선택하셔서 머신이 유의미한 숫자의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캠페인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알맞은 타겟 CPA에서 10%에서 20% 높게 비딩을 하셔서 UAC가 좀 더 다양한 유저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일 예산은 타겟 CPA의 최소 50배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고, 캠페인을 시작하시면 첫 1, 2주간은 큰 변화 없이 최적화 기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나 단가를 변화하실 때에는 20% 내외로 순차적인 변화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 테스팅 캠페인을 하시다가 예산을 2~3배 증가해야 할 때는 한 번에 큰 변화를 주시되 그 이후에는 일주일 정도 캠페인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서 예산 제약이라는 상태가 뜨게 되면
예산은 20% 높게, 타겟 CPA는 10% 낮게 낮추어서 더 낮은 비용에 더 다양한 유저들, 더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UAC를 운영해 보신 마케터 분들이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기초적이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같이 캠페인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캠페인이 성공적이지 않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늘은 좀 그 대표적인 좀 예를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 CPA가 한 2,000원 정도 되는 앱이 1,800원에 타겟 CPI를 입력하고 캠페인을 시작하면 캠페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캠페인 처음부터 너무 CPI가 낮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유저가 많이 없어서 예산 소진율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예산 소진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마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마케터 여러분들께 좀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3일이 지났는데 예산 소진도 잘 안 되고 타겟 CPA도 생각하셨던 만큼 낮게 나오지 않아서 당황을 하시면서 UAC 되게 좋다 그랬는데 뭐지? 왜 내 앱에는 이렇게 잘 맞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 최적화 기간이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하셨지만 일주일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UAC는 내 앱에는 안 맞나 보다 하시고 캠페인을 바로 종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이제 UAC 머신은 어떤 생각을 할지 제가 이번에는 이제 머신에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처음에 되게 당황을 합니다. 너무 낮은 비딩 단가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저가 많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을 하지만 계속 열심히 유저를 찾아보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사실 유저를 찾을 수 없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계속 노력을 해보지만 점점 더 예산 소진율이 떨어지고 머신이 캠페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머신도 함께 이제 슬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터 분이 오늘 세션을 들으시고 그럼 타겟 CPI를 2,500원에 세팅해서 캠페인을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캠페인을 시작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다시피 캠페인 초반 비용 소진도 굉장히 잘 되는데 캠페인 초반에는 타겟 CPA가 다소 높게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마케터 분들께서는 첫날 깜짝 놀라십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탔고 내가 원하는 CPA보다 좀 높게 나와서 너무 당황을 하시는 거죠. 조금 기다려 봤지만 큰 변화가 없자 3일 후에 예산과 CPI를 큰 폭으로 줄이시게 되는데, 줄인 이후에는 아까 이전 사례와 비슷하게 캠페인의 소진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고 마케터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당황을 하시겠죠? 그리고 며칠이 기다려도 큰 변화가 없자 다시 슬퍼지며 캠페인을 종료하고 UAC는 진짜 내 앱에 맞지 않는구나, 다시는 UAC를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경우, 이 둘 중에 한 가지 사례는 분명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게 이런 캠페인을 진행할 때 이제 UAC 머신은 처음에 굉장히 편안한 비딩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유저들을 많이 찾습니다. 좀 비싼 유저에게 타겟팅을 해보기도 하고 좀 저렴한, 좀 효율적인 유저에게도 타겟팅을 해보면서 좀 최상의 믹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캠페인에 좀 긍정적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슷하게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아까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하게 슬픈 채로 캠페인이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알맞은 타겟 CPA를 설정하시고 UAC 머신이 편안한 비딩을 할 수 있도록 비딩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UAC를 위한 바로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어서 광고 소재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재의 중요성은 마케터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UAC 내에서 광고 소재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느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A사와 B사를 비교해보면 소재의 종류, 소재의 개수뿐 아니라 업데이트 횟수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UAC에서 영상 소재는 꼭 필요한 소재인데요. 저희가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하나의 영상 소재만 추가하셔도 20% 가깝게 더 많은 전환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의 소재 추가로 20%가 넘는 전환수 상승은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영상 소재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단가를 위해서도 영상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동일한 UAC 캠페인에서 그 비디오가 있었던 시기와 비디오가 없었던 시기를 비교해 보니 CPA 단가가 50% 가깝게 차이가 났었고, 이 차이는 iOS UAC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UAC에서 원하시는 스케일과 효율을 얻기 위해서 영상은 있으면 좋은 소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상 소재 활용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예정이고, 그렇다면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내용은 뒤 세션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UAC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상과 이미지가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졌으니 이 구자들을 다양한 소재들로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앞 세션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UAC 내에서 점점 다양한 포맷의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세로형 비디오라든지 정사각형 비디오, 플레이어블 에즈, 유저와 직접 인터랙션이 가능한 플레이어블 에즈와 GIF 소재 등 내 앱을 유저에게 더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활용이 앞으로 필수적이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소재들을 그냥 다양하게만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테스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가 A사와 B사의 지난 한 달간 영상 그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살펴보니 A사는 클릭률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소재를 교체하고 또 새로 추가하시는 등 3-4번의 소재 교체를 하신 반면에 이제 B사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점점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재 교체가 없어 클릭률이 그냥 계속 하락하기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UAC에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실 때 UAC 내에 정확한 소재의 성과를 알 수가 없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이제 8월에 론칭되는 UAC SL 리포팅을 통해서 등록하신 소재의 정확한 노출, 클릭, 전환 성과를 보실 수 있으니 이러한 툴들을 활용하여 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시고 더 다양하게 테스팅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앱 마케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트래킹과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트래킹을 잘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데이터 트래킹을 잘 하는 것은 트래킹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래킹 시작과 함께 캠페인 시작과 함께 트래킹 툴을 함께 활용하시고 다양한 인앱 액션들을 처음부터 트래킹 하시면서 수치 차이가 발생하면은 수치 차이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여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캠페인을 평가한 후 기존 캠페인 결과에 따라 캠페인을 확장하시거나 다른 캠페인을 테스트하시는, 데이터를 잘 트래킹하고 활용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 구조가 트래킹 선순환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사실 이런 선순환 구조보다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구조를 볼 때가 더 많은데요. 트래킹 툴이 없이 캠페인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효율이 좋아도 캠페인 확장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럼 뒤늦게 이제 트래킹 툴을 활용을 시작하시지만 수치 차이가 발생하고 원인 파악에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서 또 그 이후에 트래킹 툴을 또 교체하시거나 하는 등 이렇게 그런 요소들이 트래킹 선순환을 막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A사와 B사의 사례로 돌아가서 A사와 B사는 각각 이런 선순환 구조와 좀 긍정적이지 못한 구조를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선순환 구조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수치 차이 최소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트래킹 툴의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를 내부적으로 좀 분석해 보니 대부분의 수치 차이가 어트리뷰션 툴과의 기준 차이 혹은 트래킹 설정 실수에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구글에서 AAP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그래서 AAP 프로그램과 맺어진 파트너사 분들의 그 트래킹 툴을 활용하시면 이런 수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최소화하실 수 있고, 다른 파트너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셔도 항상 트래킹 툴의 설정과 어트리뷰션 기준을 확인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비교하시는 것이 수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치 차이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인앱 액션을 트래킹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이 이미지는 실제로 A사와 B사의 애드워드 전환 페이지를 캡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보시면 OS별로 굉장히 다양한 인앱 액션을 트래킹하는 반면에 B사는 너무 단순하죠. 최소한의 인앱 액션만 트래킹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인앱 액션을 트래킹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목적에 맞는 UAC를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아까 앞 세션에서도 들으셨듯이 설치 최적화 UAC, 인앱 액션 최적화 UAC, 그리고 매출 최적화 UAC까지 다양한 인앱 액션들을 잘 트래킹하셔서 목적에 맞는 UAC에 활용하시는 것이 세 번째 UAC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적인 UAC 운영에 대해서 세 가지 전략과 인풋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감이 많이 오시죠? 저희가 두 캠페인을 비교해 보니 세 가지 인풋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UAC에 집중하는 캠페인 운영인데요. 실제로 A사는 대부분의 예산을 UAC에 투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두 사례뿐만 아니고 저희가 대표적인 20개 클라이언트 분들의 캠페인을 분석해 보아도 전체 캠페인 내에서 UAC 비중이 높을수록 CPI가 더 효율적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캠페인을 나누어서 테스팅하시는 것보다 UAC 캠페인에 집중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UAC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인풋 중 하나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제 이 발표 이후에도 UAC가 블랙박스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까요? UAC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이전에는 저희가 감으로만 해야 됐던 키워드, 네트워크, 유저의 데모, 시간대 등 그러한 꼭 필요하지만 좀 감으로 의지해서 해야 됐던 중요한 요소들을 가장 잘 타겟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툴입니다. 그래서 UAC가 이런 세부적인 타겟팅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마케터 여러분께서 이런 인풋을 잘 넣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짤막하게 정리드리면 알맞은 비딩가 설정과 편안한 비딩 환경을 제공하고 영상 소재를 포함해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시며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그 선순환된 구조의 트래킹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UAC를 활용하시는 것, 그리고 그 UAC에 집중된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것이 내 앱에 맞는 UAC 성공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인풋이 더 중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앱에 따라 모두 다를 텐데요. 그것을 알아가시는 과정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글 모바일 앱 마케팅 팀에서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C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마케터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